안녕하세요. 오늘은 갑상선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갑상선은 여기 목의 한가운데 앞으로 튀어나온 물렁뼈, 갑상연골이라고 하는데 연골 바로 아래쪽에서 기관의 주위를 나비 모양으로 둘러싸고 있는데 정상인에서는 겉으로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도 않아요. 다만 갑상선 질환에 의해 갑상선의 크기가 커져서 눈에 띄게 목 앞쪽으로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갑상선종이라고 해요. 갑상선이 하는 일은 당연히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 것이고 갑상선 호르몬은 우리 몸의 대사 속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해요. 갑상선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면 우리가 먹은 음식을 빨리 태워서 대사시켜 열이 발생하고 땀이 많이 나고 체중이 감소하고 또한 자율신경이 흥분해서 심장이 빨리 뛰고 위장의 운동 속도가 빨라져 대변을 자주 보거나 설사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신경이 예민해지고 몸이 떨리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반대로 갑상선 호르몬이 적게 분비되면 대사가 감소되어 추위를 많이 타고 얼굴과 손발이 붓고 체중이 증가하고 자율신경이 둔해져서 맥박이 느려지고 위장운동이 느려져 변비가 생길 수 있고 정신활동도 저하되고 말이 느리고 어둔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호르몬이 적절히 균형 있게 분비되어야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갑상선 호르몬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하면 뇌의 시상하부에서 TRH라는 호르몬으로 뇌하수체에 명령을 하면 뇌하수체는 TSH라는 호르몬으로 갑상선을 자극해요. 그러면 비로소 갑상선 세포에서 요도와 티로신이라는 아미노산을 이용해서 티록신이라는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고 이것이 혈액을 따라 전신세포에 작용해서 신진대사를 촉진시켜서 몸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시켜 주게 돼요. 갑상선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충분히 잘 만들어지면 시상하부와 뇌수체에 신호가 가서 갑상선을 자극하는 호르몬 방출을 중지시켜서 자동적으로 조절되는데 이것을 음성 대먹임 기전이라고 해요. 부족하면 다시 자극하고 넘치면 중지시키고 그런데 시상하부나 뇌수체에 이상이 있다든지 갑상선 세포 자체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하면 이러한 자동 기전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면서 여러 갑상선 질환이 생기게 돼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과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는데 저하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하시모토 갑상선염이고 항진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그레이브스병이에요. 이것들은 일종의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갑상선 호르몬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시상하부에서 TRH 호르몬이 나와서 뇌하수체에 자극을 주면 뇌하수체에서 TSH 호르몬이 나와서 갑상선 세포 수용체에 붙으면 음식으로 먹어서 혈액에 있던 요드가 갑상선 세포 안으로 들어가고 티로신을 포함하는 티로글로불린이라는 단백질도 만들어지고 티로신과 요드를 결합시키는 효소인 TPO도 활성화돼요. 이 TPO라는 효소가 티로신에 요드를 결합시켜서 최종적으로 갑상선 호르몬인 티록신 T4를 합성하는데 여기서 T4는 요드가 4개 붙어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T4는 아직 호르몬 역할을 못하는 비활성형이고 이 안에 일부 활성형인 프리 T4가 0.1% 정도 존재하고 T4가 간과 신장을 걸치면서 요드 하나를 떼내고 비로소 활성형 T3가 되는데 이 T3는 요드가 3개 붙어있다는 뜻이에요. 활성형 T3가 되어야 비로소 갑상선 호르몬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비활성형 T4가 활성형 T3로 바뀌기도 하고 비활성형 리버스 T3로도 변해요. T4가 활성형 T3로 잘 변하려면 셀레늄, 아연, 철, B2, B6, B12 같은 영양소가 필요하고 비타민 D가 부족하다든지
에스트로겐이 너무 높다든지 TPO 항체가 높다든지 빈혈과 관련된 페리틴이 결핍되어 있으면 비활성형 리버스 T3로 변해버려서 호르몬 역할을 제대로 못하게 돼요. 여러분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면 병원에서 주로 신지로이드 처방하는데 이것이 T4예요. 신지로이드 용량을 자꾸 높여서 처방하면 T4가 T3로 전환이 잘 안 돼서일 수도 있으니까 자꾸 용량만 높이지 마시고 화학약품은 증량해서 먹어봐야 몸에 좋을 거 없으니까 위에 언급한 영양소를 잘 챙겨 드셔야 해요. 항진증인 그레이브스병과 저하증인 하시모토 갑상선염은 일종의 자가 면역질환인데 자가 면역질환은 면역세포가 아군인 내 세포를 적군으로 오인해서 공격하는 질환인데 하시모토 갑상선염은 면역세포가 갑상선 세포를 계속 파괴해서 갑상선 호르몬을 제대로 만들 수 없게 해서 저하증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그레이브스병은 자가 면역질환이지만 세포를 파괴하지는 않고 갑상선 세포를 못살게 계속 자극을 해서 갑상선 호르몬을 너무 많이 만들게 해서 항진증으로 빠지게 해요. 결국은 세포가 지쳐서 호르몬을 못 만들게 되면 항진증도 나중에는 저하증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저하증이든 항진증이든 잘못하면 평생 신지로이드나 메티마졸 같은 합성 화학 호르몬 약품을 먹어야 되는데 이러한 갑상선 호르몬 대체요법이 나이가 많은 노령층의 경우 사망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최근의 연구 결과도 있어요.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갑상선 호르몬 대체요법이 노인의 사망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어요. 미국 국립노화연구소에서 진행한 관찰 연구에 참가한 1054명의 자료를 분석했으며 2003년부터 매년 갑상선 자극 호르몬 TSH와 갑상선 호르몬 T4 수치를 측정했고 생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자를 고려했을 때 레보티록신, 신지로이드 같은 이것을 투여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은 사망 위험이 60% 증가했다. 노인 중에는 갑상선 자극 호르몬 수치가 높지만 갑상선 호르몬 수치는 정상적인 사람이 많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노화에 따라 악화된 건강 상태에 적응하기 위한 변화일 수 있으며 그런 경우 부적절하거나 과다한 갑상선 호르몬 대체요법이 바람직한 변화를 무효화시킬 수 있다고 제니퍼 만맨 박사는 설명했다. 최근에 이렇게 발표했어요. 따라서 합성 호르몬제에 대한 거부감이 있거나 65세 이상 노령층에서는 영양요법을 적극 추천드려요. 갑상선 저하증, 하시모토 갑상선염이나 항진증, 그레이브스병은 면역세포 TH1, TH2의 불균형에 의한 자가 면역질환이므로 TH1, TH2 균형을 잡아주는 5세대 베타글루칸과 세포교정요법 OCNT와 셀레늄, 아연, 철, 요드, B군이 포함된 영양물질과 체질을 고려한 한방요법을 병행하면 좀 더 안전한 관리가 가능하고 훨씬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갑상선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천약사의 건강과 약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